안녕하세요. 강사 재영입니다. 이번 강의에서는 학원에서 2주간 동안 당근마켓 앱 리뉴얼을 주제로 디자인한 UI/UX 디자인 포트폴리오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이 학생들은 이 포트폴리오하고 또 개인 포트폴리오 하나를 더 만들어서 세 사람은 에이전시에 바로 합격했고요. 한 사람은 대기업에 취업을 하였습니다. 지금 보이는 이 화면이 포트폴리오 첫 화면이고요. 제목 당근마켓 앱 리뉴얼 서비스라고 나오고 디자인 화면이 나오죠. 이어서 목차가 나옵니다. 이 목차를 살펴보면 먼저 기획에 대해서 오버뷰와 프로젝트 브리프가 나오고요. 다음 조사 분석 단계와 목표 설정, 해결 방안 도출, 화면 설계, UI 사용성 이렇게 총 6단계로 나눠서 진행을 했는데 두 번째 조사 분석 단계에서는 정량적 조사로 시장 조사와 설문 조사를 실시했고 WOT 분석을 진행했는데요. 개인이나 조직이 전략적 계획을 수립에 유용한 도구로서 강점과 약점, 기회, 위험 4가지 요소로 분석하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경쟁사 분석을 실시해서 포지셔닝 맵을 작성했고요. 이 데이터를 바탕으로 해서 다음 목표 설정을 하는데요. 사용자에 대한 가상의 고객이나 캐릭터인 페르소나를 설정하고 앱을 사용하는 전체 여정을 시각적으로 표현하는 전임 앱을 작성합니다. 이것을 통해서 사용자가 앱을 이용할 때 발생한 문제를 정의하고요. 개선해야 될 부분을 찾아서 최종 프로젝트 목표를 도출하게 됩니다. 다음 해결 방안 도출 단계에서는요. 가장 먼저 브레인스토밍을 실시하는데요. 이 브레인스토밍은 아이디어가 필요한 초기 기획 단계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죠. 브레인스토밍의 기본 원칙으로는 비판 금지와 자유로운 발상, 다양성 중시, 아이디어 결합과 발전이 있는데요. 여기에서 나온 아이디어 핵심 키워드를 주제로 해서 유사한 아이디어를 묶는 어피니티 다이어그램을 실시해서 해결 방향을 도출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음에 이제 화면 설계 단계, 곧 디자인 단계인데요. 전체적으로 디자인에 대한 타이포그래피와 컬러 시스템 등을 작성하고요. 그리고 정보의 구조도를 나타낼 수 있는 정보 구조도와 사용자의 사용 흐름을 나타낼 수 있는 플로우 차트, 그리고 벤치마킹과 아이디어 스케치, 대략적으로 만드는 와이어프레임, 또 상세한 설계 화면을 작성하는 스토리보드, 그리고 프로토타입, 모형을 제작해서 사용성 테스트를 해서 결과를 분석해서 이 결과 분석을 통해서 나온 문제를 가지고 또 개선을 해서 수정하는 것까지 프로젝트를 저희가 진행을 해 보았습니다. 프로젝트 브리프가 나오죠. 이 브리프는 프로젝트의 명과 목표, 타겟층, 기회, 그리고 조사 분석 단계에서 역할을 나눴고요. 아이디어 스케치, 와이어프레임, PPT 디자인, 컴포넌트와 UI 디자인 발표, 일자 이렇게 각자의 역할 분담 내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전체적으로 회의하는 사진을 보여주고 있네요. 자, 오버뷰입니다. 당근이세요. 당근이지. 이웃과 가까이, 거래는 더 편하게. 그리고 지역사회 커뮤니티 서비스와 거래 시스템을 개선해 보았습니다. 자,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볼 수 있는 것은 슬로건에 대한 이 타이틀 크기와 또 서브 타이틀의 글씨 크기를 볼 수 있는데 타이틀의 글씨 크기는 70픽셀을 두었고요. 서브 타이틀은 30을 두었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이 텍스트와 여백의 비율을 적절하게 주어서 시원하고 깔끔하면서 가독성 있게 작성이 되었어요. 그리고 글자 컬러에 위계를 두어서 중요도가 있는 글씨는 프리메리 컬러를 사용해서 눈에 띌 수 있도록 작성을 했고요. 또 블랙에 가까운 진한 글씨와 위계 구조에서 뒷단계에서는 그레이 계통을 사용해서 텍스트에도 위계를 준 것을 확인할 수 있죠. 자, 혹시 당근이세요? 점차 늘어가는 당근 이웃들에서 시장 조사를 실시합니다. 청소년부터 60대까지 다양한 연령층이 사용하는 당근 마켓인데요. 여기에서도 적절한 텍스트 양으로 여백을 잘 살려서 디자인한 것을 볼 수 있죠. 또 시장 조사를 통해서 사용자는 증가하지만 수익은 하락하고 당근페이 출시 후에 500만 명을 확보했대. 하지만 비용 부담이 걱정되는 것을 찾아낼 수 있었고요. 또 안전한 직거래로 높은 신뢰도를 당근마켓이 차지하고 있고 3, 40대보다 10대, 20대 비율이 더 적다고 나옵니다. 자체 내에서 설문조사를 실시했는데요. 당근마켓 앱을 사용한 경험이 있는지, 그리고 자주 사용하는 중고거래 앱은 무엇인지, 선호하는 거래 방법은 직거래고, 직거래를 하는 이유는 안정성에 문제가 있어서 직거래를 한다고 조사 결과 나왔고요. 무인으로 직거래가 가능하다면 이용할 의향이 있는가 물었더니 예스가 86.7% 나왔고, 당근 커뮤니티를 사용하지 않는 이유는 커뮤니티가 있는지 몰라서
사용을 안 했다는 것이 34%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강점으로는 높은 인지도와 신뢰도, 그리고 낮은 진입 장벽이 있었고요. 이웃 간의 친밀함을 형성할 수 있는 것이 강점이고, 약점으로는 홈 화면이 개선이 시급하며 서비스의 다양성이 부족하고 카테고리 탐색이 어렵고 타 지역에서는 거래가 불가하고 비매너 신고를 악용한다고 합니다. 기회 요소로는 동네 커뮤니티를 활성시키고 차별화된 앱 서비스와 친환경 열풍, 시장 확장, 파트너십 협력을 둘 수 있고, 위험 요소로는 지역 범위 제한 없이 거래가 가능한 타업체가 위험 요소이고, 경쟁 플랫폼이 증가하고 있고, 사용자의 마이그레이션, 법 규제 변화, 보안 개인정보 침해, 이런 것이 약점으로 분석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경쟁사와 비교 분석이죠. 중고나라와 번개장터, 세컨웨어, 팔라고 등과 같이 비교 분석해서 당근마켓은 복잡한 UI가 문제가 있고, 중고나라는 심플 깔끔한 UI가 있대요. 그리고 번개장터는 검색어에 최적화된 UI고, 당근마켓은 다양한 카테고리와 낮은 진입 장벽이 있고, 중고나라는 택배 사기 거래로 신뢰도가 저하되어 있고, 번개장터는 사용성이 높은 카테고리로 분류가 되었다고 이렇게 경쟁사를 분석했습니다. 경쟁사와 비교 분석 결과 택배 사기 거래로 신뢰도가 저하된 문제를 안전 신뢰를 유지하는 거래 방식을 추가하고요. 중고 거래 치중한 UI를 커뮤니케이션이 활성될 수 있도록 하고요. 복잡한 카테고리 UI를 카테고리와 검색 기능을 개선해야 되는 것을 도출했고, 불분명하고 다양한 브랜드 컨셉에 맞는 일러스트 UI 제작하는 것으로 분석 결과를 도출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당근마켓의 포지션을 작성했는데요. 이 포지셔닝 맵을 보게 되면 당근마켓은 UI 사용성이 편리하고 안정성과 신뢰도가 높음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조사 분석 단계에서 나온 데이터를 바탕으로 해서 사용자를 대상으로 한 가상의 고객인 페르소나를 설정했는데요. 34세 주부가 아이 때문에 시간이 자유롭지 못해서 당근 거래가 어렵대요. 이 페르소나를 작성할 때는 가상인물의 프로필과 또 시나리오와 페인포인트, 이 사용자의 니즈가 무엇인지, 그리고 스마트폰 활용 능력, 또 SNS를 사용하는 앱 등 비교적 상세하게 작성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페르소나가 대표적인 가상인물이기 때문에 사용하는 패턴을 보고 이 사용자가 어떠한 니즈를 갖고 있는지를 작성하는 것이 좋겠죠. 이 페르소나가 앱을 사용하게 된 니즈를 전임 앱으로 나타냈는데요. 아이의 중고용품을 찾기 위해서 앱을 실행하였고, 원하는 상품을 발견했습니다. 개봉도 안 했고 브랜드 가격도 괜찮은데, 하지만 거래 방법이 적혀 있지 않아서 거래가 가능한지 짐작하기가 어려워서 구매를 위한 채팅을 하는데, 이 페르소나의 경우는 아이가 자는 시간에만 거래를 원하는데 주로 직거래 형식으로만 이루어지고 판매자분과 시간도 안 맞고 거리도 꽤 멀어가지고 거래가 불가하게 됩니다. 좋은 상품을 찾았는데 구매를 못해서 아쉬움으로 앱을 종료하게 됩니다. 다음 두 번째 페르소나 김선희님은 퇴직하면 동네 이웃을 사귀고 싶어서 당근마켓을 시작하게 됩니다. 이 페르소나의 전임 앱을 살펴보게 되면 동네 소식이 많은 어플을 찾기 위해서 당근마켓을 설치합니다. 당근에서도 모임 활동이 있는데 어떻게 들어가야 되지? 홈화면에는 판매 상품글만 나열되어 있는데 옆에 동네 페이지가 있구나. 탭바에 동네 소식 버튼이 있지만 발견하기 어려운데 간신히 찾았어요. 막상 그 페이지를 들어가 보니까 카테고리가 너무 복잡해서 내용을 알기가 어려워요. 동네 활동 목록이 너무 다양해가지고 정신없고 원하는 주제를 찾기가 어려웠어요. 중고 거래도 할 수 있고 동네 소식이 있긴 하니까 일단 지우지는 말자 하고 앱을 종료하게 됩니다. 여기서 두 페르소나가 겪은 페인 포인트에서 니즈를 찾고 문제를 정의하게 되는데요. 사용자가 알아보기 힘든 난잡한 홈 화면 UI를 카테고리를 추가하고 개선하고, 인지하기 힘든 동네 생활 커뮤니티가 존재하는데 이 카테고리를 개선해서 원하는 정보를 빠르게 찾을 수 있도록 하고요. 직거래로 거래 시간과 장소를 정하는 게 쉽지 않은 문제를 시공간 제약 없이 물건을 거래할 수 있는 당근 박스를 추가하기로 정의합니다. 그리고 앱님이 파는 물건들마다 너무 마음에 들어서 팔로우 기능이 있었으면 좋겠고, 동네 소식을 한눈에 알아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다고 또 추가 개선 사항을 다시 한번 정리했죠. 그래서 프로젝트 최종 목표로는 사용성과 신뢰성과 편리성을 두고, 사용성에는 동네 커뮤니티 활성화, 신뢰성에는 당근박스 설치, 편리성에는 보기 쉬운 UI 개선으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화면 설계를 위한 첫 단계로 브레인스토밍을 실시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브레인스토밍은 자유 발상이며 비판 언급이며 다양성을 중시합니다. 자유롭게
키워드를 도출하고요. 여기에 나온 키워드들의 핵심 키워드를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도출된 키워드로 각각 주제에 맞게 분류하는 어피니티 다이어그램을 실시해서 문제 해결을 위한 솔루션을 정의합니다. UI 디자인에서는 UI를 아이콘화해서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제작하고요. 커뮤니티에는 팔로우 기능을 추가하고 서비스에는 무인 택배한 당근박스 서비스를 도입하고 이용 현황에는 거래 정보를 빠르게 파악할 수 있도록 이용 조회를 개편하기로 합니다. 다시 한번 해결 방안을 정리했습니다. 화면 설계의 두 번째 단계로 디자인 시스템을 정의하는데요. 일관된 디자인을 유지하고 효율적인 작업과 팀원 간의 소통을 위한 디자인 가이드북이 디자인 시스템입니다. 버튼, 컬러, 타이포그래피 같은 반복적으로 쓰이는 요소들을 정리해 두어서 디자이너와 개발자 간에 같은 기준으로 일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데요. 디자인 시스템의 핵심은 UI 컴포넌트, 곧 아이콘, 버튼, 내비게이션, 탭바 등을 들 수 있고요. 스타일 가이드, 색상, 글꼴로 레이아웃을 미리 정해준 규칙으로 빠르고 일관성 있게 좋은 디자인을 만들기 위한 가이드입니다. 타이포그래피 기준으로 일관성과 가독성과 신미성을 고려해야 되는데요. 첫째, 가독성에는 텍스트가 쉽게 읽히는 글꼴로 바디에 사용하는 한글 폰트로는 프리텐다드나 노토산스를 주로 사용하고요. 영문 폰트로는 로보토 폰트를 사용합니다. 둘째, 계층 구조로 글자의 크기와 굵기를 통해서 시각적 계층을 만들어주고, 셋째, 일관성 유지를 위해 사용합니다. 시스템 등록할 때는 폰트의 종류와 크기와 굵기, 줄간격, 자간 간격 등을 정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컬러 시스템에는 메인 색상을 프리메리 컬러로 정의하고 보조 색상은 세컨더리 컬러로 정의합니다. 텍스트를 위해서 컬러를 흰색에서부터 그레이, 블랙까지를 정의하기도 합니다. 로보토를 이용해서 본문 설명글은 12포인트로 주었고요. 본문 글은 15포인트, 숫자는 17로 두었고, 또 한글 폰트에서 노토산스는 12로 두었고, 서브타이틀 13 이런 식으로 계층을 나타낼 수 있도록 정의를 하였죠. 다음 디자인 시스템에서 아이콘들을 정의했고요. 버튼들을 정의했고, 내비게이션 바와 탭바를 만들어서 정의했습니다. 다음으로 정보 구조도를 작성했는데요. 여기서 정보 구조도란 웹사이트나 웹 등의 정보를 체계적으로 구성하고 조직화하는 과정으로 정보를 쉽게 찾고 이해할 수 있도록 정보를 계층적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이 앱에서는 홈과 동네, 지도, 채팅, 나의 당근으로 메인 메뉴를 두었고 서브 메뉴로 이런 요소들을 주었죠. 다음은 플로우 차트를 만들었는데요. 이 프로세스나 시스템의 흐름을 시각적으로 표현하는 다이어그램으로 작업의 순서나 단계를 박스와 화살표, 기호 등으로 명확하게 보여줘서 복잡한 과정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도구입니다. 한마디로 사용자의 흐름을 설계하는 건데요. 회원 가입이 되어 있으면 바로 로그인을 하면 되고, 회원 가입이 되어 있지 않다 하면 회원 가입 버튼을 눌러서 시작해야 되겠죠. 이렇게 이 마른 목골은 페이지를 만들고요. 선택과 결정은 라운디드가 있는 흰색 사각형으로 만들었습니다. 이거는 주 메뉴들이죠. 홈이라는 메뉴를 클릭했을 때 상품을 선택해서 거래 방법은 판매자 정보 확인으로 갈 수도 있고 직거래로 갈 수 있고, 또 조건부는 이렇게 마름모로 표시해서 이 학생들은 정의했습니다. 다음은 홈 화면 리뉴얼을 위해서 번개장터에서 홈 화면의 카테고리를 벤치마킹 했고요. 인스타그램에서 사용자의 스토리를 실시간으로 알 수 있는 표시 부분을 벤치마킹 했습니다. 트위터에서 팔로우를 추천하고 심플한 아이콘을 벤치마킹하고 게시물 피드를 벤치마킹 하였습니다. 그래서 아이디어 스케치를 진행합니다. 이후 와이어프레임을 만드는데요. 와이어프레임은 앱이나 웹사이트의 구조와 레이아웃을 시각적으로 나타내는 초안으로 구성 요소들이 어디에 배치될지를 간단하게 보여주는 설계도입니다. 다음은 온보딩 화면입니다. 이 온보딩은 앱의 중요 기능을 소개하고 사용법을 쉽게 익힐 수 있도록 도와주는 초기 과정을 말하는데요. 사용자에게 앱의 가치를 빠르게 전달하고 앱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단계입니다. 첫 화면이고 팔로우할 수 있는 바니에 대한 화면이죠. 그리고 당근박스 서비스에 대한 화면이죠. 동네 소식 커뮤니티 화면이죠. 다음으로는 스토리보드를 작성했는데요. 이 스토리보드는 화면의 흐름을 비교적 상세하게 설명하고 어떤 순서로 화면이 전환되는지, 인기 카테고리를 스크롤 형태로 줄 수 있고 카테고리 아이콘을 정의하고
배너를 추가했고 이렇게 화면의 흐름을 상세하게 설명을 합니다. 자, 판매 글에는 당근박스 장소, 채팅하기 거래 버튼 들어갈 수 있고 또 가독성과 정보 전달을 위해 아이콘과 피드를 리뉴얼했고 팔로우 개설, 카테고리 재구성 등을 설명을 했죠. 여기 이 스토리보드는 나오진 않았는데 사실 화면에 기능적인 부분이 있죠. 클릭을 하느냐, 스크롤을 하느냐, 스와이프냐 동작에 대한 설명도 작성해 주시는 게 좋고요. 어떤 순서로 화면이 전환되는지도 설명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한마디로 스토리보드는 기능에 대한 내용과 구성 요소에 대한 설명을 상세하게 적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나의 당근까지 스토리보드를 작성했고요. 마지막으로 프로토타입 화면인데요. 비포와 애프터로 구성이 되었습니다. 메인 홈 화면인데요. 기존의 화면은 랜덤 업로드로 보기 불편한 UI고 한없이 길어지는 스크롤로 되어 있는데 애프터에서는 메인 배너와 카테고리를 추가해서 자주 사용하는 메뉴를 추가하여 메인 홈을 제작하였습니다. 다음은 동네 생활인데요. 기존에는 사용자 니즈와 관계없는 모임 정보방이 있었고 원하는 정보를 찾기 힘든 커뮤니티 시스템이었는데 애프터에서는 반이 기능을 추가해서 관심 있는 사용자를 모아서 볼 수 있도록 제작했습니다. 내 근처 페이지인데요. 기존에는 내 근처와 관계없는 카테고리 정보들이 있었고 상단에 배너가 위치해 있고 불필요한 부동산 매물 정보가 나오는데요. 애프터에서는 내 근처에 없어도 되는 카테고리와 광고, 부동산 매물을 삭제하고 지도를 메인으로 제작해서 다른 지도 앱을 사용하지 않아도 당근마켓에서 바로 사용이 가능하도록 제작하였습니다. 그리고 채팅 화면인데요. 나열식으로 되어 있어서 원하는 채팅을 찾기가 어려웠는데 애프터에서는 그룹 단체방과 개인 거래방으로 나눠서 사용성을 높였습니다. 원하는 관심사에 따라 이웃과 빠르게 소통할 수 있도록 제작하였습니다. 나의 당근 페이지에서는 프로필이 두 개로 나누어져 있어서 한눈에 파악하기 어려움이 있었는데 애프터에서는 한 화면에 프로필을 볼 수 있게 하였으며 이용 조회에 거래자 조회를 추가하여 거래 정보를 빠르게 확인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당근마켓 앱 프로토타입까지 보았고요. 마지막에 전체적으로 사용성 테스트를 진행하였습니다. 그래서 결과를 분석해서 문제를 정의하고 보완 계획을 세우면서 프로젝트를 완료하였습니다. 4명의 학생들이 2주간 당근마켓 앱 리뉴얼 프로세스를 진행한 포트폴리오를 보여드렸습니다. 전체적으로 보시면서 프로세스 흐름을 이해할 수 있으신가요? 자꾸 반복해서 들으신다면 기획 단계에서부터 조사 분석 단계, 화면 설계 단계, 개발 단계까지 과정을 이해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